건가요, 회계사님? 그 예비비든 이제 뭐 이익잉여 처분이든 잡수입 우선 지출이든 다 네네. 마찬가지 개념인 것 같은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관리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 절차는 전부 다 관리 규약에 정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비비를 어떤 용도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 관리 규약에 다 정하시면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행 관리 규약이나 관리 규약 준칙을 이제 살펴보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긴급한 상황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어떤 소액 지출 여기에 쓰게끔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규정 하에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예상할 네. 수 있는 것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소액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한 이제 관리 규약을 보면 관리비 비목에만 쓰게끔 하다 보니까 사용료에서는 쓸 수 없게끔 그와 같은 어떤 제약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 그 회계감사를 포함해서 시공구청 감사를 결과를 보면 예비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규약에 따라 쓰시든 아니면 묵직했다 싶으면 관리 규약을 조금 변형을 해서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근데 회계사님 말씀대로 바꾸시면 되지만 네. 예비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과태료 맞으신 분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회계 담당자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익잉여금 처분이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뭐 정기 2월 이익여금도 있고 당기순이익도 있고 막 이런 말이 막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설명하려면 사실 너무 어려우실 것 같고, 그죠? 그 역시 이제 카페에 오셔갖고 저희 회계사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예비비나 그런 부분이 남았을 때, 그러니까 전월에 남았을 때 거를 이입을 해주시는데, 저도 보통 이제 차면에 넣어서 그냥 그냥 없애져 버리거든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다 이제 전기로부터 이월된 여러 가지 적립금들을 다 이입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현행 이제 그 이익용 처분 계산서 네. 그 양식 서식을 보면 네. 이제 이입이라고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이입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마치 이제 반드시 네. 이입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혹시나 착각이나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존에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적립을 했다가 네. 그 용도로 쓰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용도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네. 이입을 하는 거거든요. 아. 뭐 예를 들자면 네. 기존에 예비비 목적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적립을 했다가 네. 더 이상 그게 아니고 네. 다음 년도에 관리비 차감으로 좀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네. 그때 이입을 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입이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는 아니고요. 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때 그때만 이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모르고 그런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 계정 과목을 쓰지 않고 그냥 차변에 넣어서 그냥 우리 2월 이익금 처분할 때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남았다면 이익잉여금이나 관리비 차감 적립금 물론 다 써야 되지만 혹시 남았으면 그런 부분은 차변에 넣어서 그냥 그 상계 처리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신 거죠. 상계 처리라기보다는 다 정립을 하는 재정립. 네. 다른 정립해서 2월 이익여금으로 정립해서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처분하신다. 그렇죠. 그런 얘기신 네. 거죠. 그러면은 2월에 이제 대표회의 의결 받으셔서 대부분 이제 2월 이익여금을 다 처분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일 우리 회계 담당자님들이 안 하시는 부분이 공동주택의 연말에 그 말일전표 있잖아요. 수익사업 그 단지인 경우에는 그 말일전표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추징될 경우하고 환급될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일전표를 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원래는 이제 그 법인세 비용 대 선납법인세, 선납주민세를 해서 만약에 금액이 더 납부할 금액이 더 많으면은 그 미지급금을 잡아놓고 환급될 경우는 미수금을 잡아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표를 안 치는 경우. 네. 지금 이제 현행 이제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어요. 발생주의 회계가 뭐냐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의무가 생겼을 때, 나의 어떤 권리가 생겼을 때 자산 부채를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어떤 회계기간이 끝나는 날, 12월 31일 날 밤 12시 되면 1년 동안의 어떤 수익과 비용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가 그 시점에 바로 계산을 못하지만 법인세가
그때 되면 확정이 사실상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 밤 12시 그때 법인세 비용을 잡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발생주의 회계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12월 31일자 전표에다가 법인세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했을 때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가결산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계산을 해보면 가결산을 한 거하고 금액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또는 가결산보다가 좀 더 많은 금액이 잡혀 있거나 또는 좀 더 적은 금액이 잡혀 있어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차액 부분을 다음 연도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다시 말해서 3월 31일 전후해서 납부할 때 해당 법인세 비용에서 추가로 가감 조정을 하시면 아마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해 비용이니까 그 해에 처리하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발생주의 어떤 네, 발생주의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익 사업 하시는 단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법인세 납부하시고 이런 단지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그 위에다가 그 표를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결산을 하시는 우리 회계 담당자님들께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잘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 이제 전문가가 바라보는 거하고 실무자가 또 얘기하는 게 좀 다른 거고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혹시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 또는 주변 단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같이 좀 여쭤보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결산을 이제 접근을 하시면 설사 조금 틀렸다 하더라도 다 같이 틀리는 거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네. 설사 좀 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변 단지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의 얘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주변에 있는 단지들,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결산을 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그에 따라서 보조를 좀 맞췄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때요? 저는 맞는 네. 거를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냐면 그 틀린 그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면 그 비슷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최대사님 말씀대로 머리가 집단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여러 명이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그 중에 꼭 맞는 얘기가 있어요. 한 명씩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주시고요. 저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네이버의 카페입니다. 거기에는 저희 뭐 회계사님이나 저도 있고 거기에 이제 질문 달아주시면 답변을 저희가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가입하셔서 그 전문가들의 좀 지식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결산을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결산이랑 예산.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저희 회계사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좋은 가능하면 좀 좋은 유튜브도 좀 찍어드리려고 하시는 분들 것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사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이렇게 불시에 질문을 드렸는데도 너무 이렇게 마치 짠 듯이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음 회계 감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 때 싫어요. 힘들어요. 힘드시다고 하십니다. 네, 제가 한번 잘 보셔서 더 좋은 질문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의 시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와, 끝났다.